무려 전 세계 1등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가 말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심합니다.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겨우겨우 영상을 하나 올려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조회수는 안 나오죠. 구독자는 안 늘죠. 스스로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몇 번을 꾸역꾸역 올리다 보면 슬슬 의심의 싹이 피어오릅니다. 나는 유튜브랑 잘 안 맞나? 역시 될 사람만 되는 건가? 레드오션이야.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그렇게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접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2025년 진짜 마지막 유튜브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6주 만에 6개의 영상으로 수익 창출 조건까지 달성된 거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그 방법은 오래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한다. 영상을 올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은 잘 되는 영상과 채널을 찾아서 분석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그렇게 100개의 영상을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고치고 얼마나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해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끼를 끼고 낚싯대를 던졌는데 몇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방식을 조금씩 바꿔본다. 미끼를 바꿔볼까? 저기서 한번 던져볼까? 시간대를 바꿔볼까?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낚시 방법이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분야를 계속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유튜브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주제 안에서 제목, 썸네일, 도입부, 구성, 말투, 자료 화면들을 조금씩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닙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도 크리에이터가 단순히 조회수만 볼 게 아니라 클릭률, 시청 유지율, 유입 경로 같은 지표를 보고 콘텐츠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숫자는 나를 평가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을 고치기 위한 힌트가 되는 거죠. 미스터 비스트 같은 전 세계 1등 유튜버도 감으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비슷한 작은 유튜버들과 매일 통화하면서 좋은 영상이 뭔지, 좋은 썸네일이 뭔지, 좋은 속도감은 뭔지, 어떻게 바이럴이 되는지를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올린 게 아닙니다. 잘 된 이유와 안 된 이유를 계속 해부해 본 거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오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찾고 고치기 위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 100개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매번 하나씩 고치면서 올려야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조회수 50도 안 나오는 건 무조건 실패가 아닌 거죠. 물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클릭이 안 됐는지, 왜 초반에 사람들이 나가는지, 왜 댓글이 없는지, 왜 구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걸 보고 다음 영상을 고치는 사람이 결국 유튜브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100개의 영상은 너무 많다. 또는 나는 이미 100개가 넘었는데 구독자 1000명 모으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개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기준값이 아닙니다. 계속 시도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고쳐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미스터 비스트가 말한 100개는 숫자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고치고 다시 올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미스터 비스트는 2012년부터 유튜버로 성공하기까지 수백 개가 넘는 영상을 올린 사람입니다. 거의 유튜버 1세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에 비하면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적었겠죠. 마치 교과서 하나로 독학해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가 100개를 올려봐라 라고 말하는 건 가볍게 나온 말이 아닌 거죠. 본인이 이미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유튜브로 세계 1위를 할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영상 100개라는 숫자에 꽂혀서 처음부터 큰 벽을 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부끄럽지만
시니어 롱폼 영상으로 10개까지만 업로드 해보고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되면 관두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게 5개든 10개든 20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숫자까지 가는 동안 매번 하나씩 좋아져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양질의 유튜브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들도 많아졌죠. 물론 사기 고액 강의나 AI 딸깍 강의는 제외하겠습니다. 유튜브 공식 가이드에서도 크리에이터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들을 매번 제공해주고 있어요. 즉 지금이 유튜브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I로 영상을 찍어내는 공장형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다면 목표한 영상 업로드 수를 채우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첫째, 클릭률이 낮다면 제목과 썸네일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도 눌러보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초반 이탈률이 심하다면 도입부를 보셔야 됩니다. 시청자가 들어오긴 했지만 내가 기대한 내용이 아니네 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시청 유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구성이 지루했는지, 예시가 부족했는지, 말이 너무 길었는지, 자료 화면이 부족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넷째, 시청자 참여율, 즉 반복 시청이나 구독 전환율, 좋아요, 댓글 등이 적다면 감정을 움직이는 요소가 적다는 뜻입니다. 내 경험이 들어갔는지, 내 관점, 내 해석이 들어갔는지, 내 시청자가 댓글을 달고 싶을 만큼 마음이 움직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유튜브는 정보만 전달한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가 클릭하고 몰입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벤치마킹은 베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잘된 이유를 하나하나 해부하는 겁니다. 클릭률과 초반 이탈률이 문제라면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찾아보세요. 제목을 어떻게 썼는지, 썸네일에서 어떤 것을 궁금하게 했거나 또는 어떤 약속을 했거나, 그리고 첫 5초 안에 그 약속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청 유지율과 시청자 참여율을 높이고 싶다면 댓글이 많은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했는지, 어떤 말에 반응했는지, 어떤 관점에서 댓글을 남겼는지를 보면 좋습니다. 나와 같은 주제의 콘텐츠 영상을 찾아서 하나씩 뜯어보는 겁니다. 왜 이 썸네일과 제목은 클릭하고 싶었는지, 도입부와 본론에서 어떤 내용이 마음을 움직였는지, 어떤 유익함이나 재미를 줬는지, 이 크리에이터는 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지를 분석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스타일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개선을 하다 보면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상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해답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따라서 다음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유튜브 알고리즘도 우리에게 반응을 해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은 특정 크리에이터를 특별히 편애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청자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시스템인 거죠. 처음부터 내 영상을 크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작은 범위 안에서 먼저 반응을 테스트합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시청자들에게 영상을 조금씩 노출을 하는 거죠. 이때 클릭률, 이탈률, 유지율, 시청자 참여율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좋다고 판단되는 영상이라면 조금씩 더 넓은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AI 딸깍 위주의 양산형 컨텐츠, 비진정성 컨텐츠, 저작권 위반 등 유튜브 정책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만 아니라면 알고리즘은 언제든 우리 영상을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회수 50도 안 나오던 나의 영상이 어느 순간 몇백, 몇천까지 가기도 하고 노출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십,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기도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고리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반응할 만한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알고리즘은 시청자 그 자체다.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나 아직 고민 중이라면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하고 싶은 주제의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썸네일과 제목을 보면서 왜 클릭하고 싶었는지 메모해 보세요. 그 다음 영상을 직접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 영상을 좋아할 것 같은지도 메모해 보세요. 어떤 말이 공감됐는지,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어떤 장면에서 계속 보게 됐는지를 직접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해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AI한테 이 영상이 왜 잘 됐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먼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직접 분석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잘 되고 있는 채널의 애청자라는 생각으로 직접 분석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카피하는 것이니 절대 금물이겠죠. 벤치마킹은 잘된 이유와 구조를 이해하고 내 경험과 관점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제 본업과 별개로 저는 늘 유튜버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여러 번 실패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알고리즘 운이 좋지 않아서, 주제가 별로라서, 편집 실력이 없어서, 외모가 별로라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유튜버는 될 사람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조금 바꾼 것만으로도 유튜브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꾼 건 대단한 장비도 아니고 엄청난 편집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올리고 반응을 보고 하나씩 고치고 잘 되는 영상을 분석하고 내 스타일에 맞게 적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로 성공하는 건 복권 같은 운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태도와 행동 방법을 바꾸면 유튜브 성공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또는 유튜브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컨텐츠로 준비해 보겠습니다.